이 이야기는 그 김포에 사는 이지숙 씨가 직접 겪은 일이라고 합니다. 내 고향은 강원도 정선이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아주 전형적인 산골 마을이었다. 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와 취직을 했는데 어느 날 집에서 연락이 왔다. 엄마, 아버지는? 아버지 괜찮아? 말도 마라. 어여 들어가 봐. 진짜. 아버지, 괜찮아? 어떡해. 아버지의 상태는 정말 심각했다. 거동도 못한 채 자리에 누워 눈만 껌뻑이고 있었다. 종합병원에서 온갖 검사를 다 해봤지만 정확한 병명이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이상한 건 그뿐이 아니었다. 왔어. 왔어. 저 여자. 저 여자 또 왔어. 저 여자 또 왔어. 또 왔어. 저 여자 또 왔어. 저 여자 또 왔어. 게다가 아버진 자꾸 누가 목이라도 조르는 듯 자꾸 숨을 못 쉬고 괴로워했다. 그럴 때마다 난 정말 저승사자가 나타나 이번엔 정말 아버지를 모시고 가는 건 아닌지 막 불안했다. 아이고. 수 있지. 시간이 얼마쯤 되었을까? 아버지 곁에서 깜빡 잠이 든 나는 또다시 비명소리에 눈을 떴다. 아버지 괜찮아? 심각하시다. 소리를 지르던 아버지가 조용해졌다. 그런데 그때 몹시도 거슬리는 쇳소리. 그 소름 끼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가 놀란 걸 수도 있겠다 싶었다. 그래서 나는 용기를 내서 문을 열고 뒷곁으로 향했다. 누구 있어요? 피에 절은 닭 모가지였다.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건 손에 칼을 든 엄마였다. 칼이 참 잘 드네. 이렇게 어두운데 여기서 뭐해? 네 아버지 뭘 못 잡수길래 닭죽이라도 쓰려고. 나는 좀 황당했다. 그 새벽 엄마는 닭을 잡고 있었다고 한다. 날이 밝자 나는 시내에 있는 병원에 가서 아버지 약을 받아왔다. 근데 그 사이 엄마는 밭에 가셨는지 집이 조용했다. 근데 한참이 지나도 엄마가 돌아오질 않았다. 날이 점점 어둑어둑해지자 걱정이 된 나는 엄마를 찾아 나서기로 했다. 엄마! 야, 너는 집에 있었으면 우산이나 좀 갖고 나오지. 아유 뭐하고 자빠져 있어. 그냥 비가 저렇게 쏟아지는데. 엄마, 무슨 소리야? 비라니,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비는커녕 별이 총총했다. 엄마도 이상한 것 같아. 그러고 보니까 엄마가 좀 이상했다. 실성한 듯한 표정에 땀을 비오듯이 흘리며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엄마, 신발 한 짝은 어쨌어? 신발? 아유. 아유, 몰라. 아유, 몰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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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네, 그냥. 엄마의 얘기는 이랬다. 산 아래 밭에서 날 저문 줄 모르고 감자를 심고 있는데 갑자기 산이 흔들리면서 요란한 소리가 났다고 한다. 아니 근데 점점 쿵쿵 소리가 가까워지더니 이게 마치 무슨 큰 짐승인 것 같은 거야. 너무 무서워서 호미도 못 챙기고 도망을 쳤다니까. 청대같이 쏟아지던 비가 뚝 그치더니 희뿌연 안개 속에서 저게 뭐지 싶어 가만히 살펴보는데 붉은색 옷을 입은 여자였다고 한다. 아, 저게 뭐야? 아니, 이 산골에서 저렇게 시뻘건 옷을 입고 뭐하고 있대야? 근데 이제 자세히 보니까 빨간색 옷이 아니라 옷 전체가 피로 물든 거였다고 한다. 시겁한 엄마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그때 너지? 네가 죽였지? 엄마는 지금 이 여자한테 잡히면 죽겠다 싶은 생각에 신발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뛰었다고 한다. 이상한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대체 뭔 소리야? 엄마가 뭔가 착각한 것 같아. 봐봐, 비가 쏟아졌다며. 근데 옷이 하나도 안 젖었잖아. 옷을 만져보니까 정말 안 젖었어. 내가 뭐에 홀렸었나? 그 여자. 그 누아부자한테 매일 나타나는 그 여자 같아. 그 귀신. 에이, 멧돼지일 거야, 멧돼지. 엄마가 놀라서 잘못 본 거야. 엄마의 말에 나는 무섭기도 하고 진짜면 어쩌지 싶어 정말 얼른 화제를 돌렸다. 그런데 그날 밤 난 잠결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엄마, 밤중에 뭐해? 엄마! 처음엔 엄마가 절구를 찢나 했는데 안방에서 나는 소리였다. 아버지가 또 뭘 보셨나? 방은 고요했고 아버지는 곤히 잠들어 있었다.
우풍을 막기 위해 쳐든 병풍 뒤로 여자가 뛰는 걸 멈췄다. 나는 그만 기절을 하고 말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아이고. 이 노릇을 어떡하면 좋아. 아이고. 밖에서 들리는 시끄러운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동티살이 붙었어, 동티살. 아주 몹쓸게 이 집에 들어왔네. 응? 아이고.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낯선 할머니 한 분이 혀를 끌끌 차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었다. 이 집 양반 산송장 다 됐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부엌에서 밥을 짓던 엄마가 놀라서 뛰쳐나왔다. 아니 우리 집에 뭐 없을 게 들어왔다고 그러세요? 네가 갖고 왔잖아. 네가. 그거네, 그거. 그러면서 할머니의 시선이 엄마가 손에 들고 있던 칼을 향했다. 그 칼은 엄마가 한 달 전 밭을 매다가 주워온 칼이었다. 할머니는 이웃 동네에 사는 무당이신데 그 칼이 보통 칼이 아니라 사람을 찔러 죽인 칼이라고. 무섭다. 억울하게 죽어서 칼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데 자네가 와서 칼을 찾았으니 자네가 범인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칼에 붙어온 귀신이 우리 식구들한테 복수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아이고. 이 집 식구들 다 죽어나가게 생겼어. 그럼 어떡해요? 동티살을 푸는 방법이 있긴 한데 칼을 가져온 자네가 직접 해야 해. 의식을 하다가 멈추면 절대 안 돼. 계속 해야 돼. 알겠어? 자정이 되자 엄마는 도끼 한 자루를 들고 무당 할머니와 함께 마당으로 갔다. 할머니는 정화수 한 모금을 입에 머금더니 칼에 푸 하고 뿌리셨다. 그리고는 하얀 천이에 칼을 내려놓으셨다. 자, 시작해. 할머니의 말에 엄마는 도끼를 들더니 칼을 계속 내리쳤다. 그 옆에서 할머니는 계속 주문을 외우셨다. 나무재벌 대세 통도신 대세 동방대살 통도신 대세 땅방대살 통보신 대세 서방대살 통도신 대세 북방대살 통도신 대세 급급이 요를령. 그런데 그때 방에서 아버지의 거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놀라서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아버지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면서 몸부림을 쳤다. 아버지 정신 차려요. 아버지 진정하세요. 했지만 아버지의 발작 증세는 더욱 심해졌다.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한 아버지를 보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엄마! 아버지가 이상해. 빨리 와봐. 그때 밖에서 무당 할머니의 날선 목소리가 들렸다. 안 돼! 멈추면 안 돼! 안 돼! 빨리 내리쳐! 빨리 더 내리쳐! 빨리! 쨍그랑! 동시에 아버지는
쓰러져서 깊은 잠에 빠졌다. 너무 신기하다. 이제 됐네. 엄마와 나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무당 할머니의 말을 따랐지만 솔직히 반신반의했다. 뭐 이 동네에서 살인 사건이 났다면 우리가 모를 리가 없는데 사람을 찌른 칼이라니 뭐 쉽게 믿어지지도 않았다. 그런데 얼마 후 나는 뉴스를 보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왜요? 서울에서 연쇄 살인범이 잡혔는데 그 사람이 죽인 첫 번째 여자가 이 근처에서 3년 전에 실종된 여자라는 것이었다. 살인 도구를 숨겨놨나 보네. 정말 엄마가 주워온 그 칼은 귀신 들린 칼이었을까? 제보자 백승진 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군 복무 시절에 한 선임이 자신이 겪은 일이라면서 들려준 이야기라고 합니다. 당시에 군부대가 뒤집어질 정도로 아주 반응이 뜨거웠다는 그 경험담을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20살 여름하면 여러분은 어떤 추억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제 친구 현민이하고 함께 했던 한여름밤의 줄다리기를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목숨을 건 줄다리기 말이죠. 일단 20년 전 20살 첫 여름방학이었습니다. 아니, 야 성준아, 너 어제 그 폴란드 좀 봤어 못 봤어? 그날도 여느 때처럼 현민이가 친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까불이 현민이, 똘똘이 성준이, 쫄보 동원이, 그리고 저까지 동네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밤새 술을 마시기로 한 거죠. 아, 너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다 왔어. 왜 이렇게 애가 급해? 동원아. 나서기를 좋아하는 현민이가 괜찮은 아지트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을에서 가장 외진 곳에 있는 폐가. 안 돼. 다 왔어. 아유 급해갖고. 여기 봐봐. 자, 빠바바바. 어때? 괜찮네. 야, 이씨. 괜찮지? 분위기 괜찮네. 어때? 별거 없지. 여기는 밤새 술 먹어도 아무도 뭐라 안 해. 진짜 주변을 봐봐요. 우리는 서둘러서 폐가로 향했고 한 사람씩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생각보다 집이 너무 깜깜해서 조심조심 발을 내딛는데 괜찮네. 깜짝이야 진짜. 연통 불빛을 비춰보니까 제사 때 쓰는 나무 그릇 있잖아요. 제기가 나뒹굴고 있었어요. 굴러가는 제기를 따라서 불을 이렇게 비춰보던 저는 곧 뭔가 이상하다는 거를 눈치챘습니다. 어둠에 적응되면서 집안 풍경이 점점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데 살림살이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한 거는 따로 있었어요. 그건 바로 사진. 엄마, 아빠, 그리고 어린 여자아이가 함께 찍힌 가족 사진이 집안 곳곳에 이렇게 걸려 있는 겁니다. 그 위에 수북히 쌓인 먼지만 없었다면 방금 전까지 사람이 살았다고 착각할 정도였죠. 이상하다. 야반 도주라도 한 건가? 무슨 사연이 있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 뭘 본인이 그렇게 놀라? 아, 왜 이래? 아니 얘기하다 그렇게 놀라는 게 아니, 그리고 본인이 이 사연을 미리 받아봤잖아. 난 내가 상상을 하니까 다 놀라셔. 조용히 봐. 무슨 사연이 있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여자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름아 사랑해. 나도 사랑해. 어디선가 들려오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목소리.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어요. 나만 들으면 아니지. 나도 들었어. 저기서는. 야 인형.
그때 현민이가 바닥에서 손때가 잔뜩 묻은 인형을 주워들었습니다. 인형 배 누르면은 그 노래나 목소리 나오는 거 아시죠? 누르면 그 인형을 현민이가 실수로 받는 바람에 소리가 났던 거예요. 야 재수없게 인형이 왜 여기 있냐 이게. 빨리 치워 빨리. 빨리 치워. 어휴 기분 나쁘네. 처리했어. 동아 술 하자 술. 술좀 먹자. 야 술. 동아 술. 저하고 친구들은 배가 안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주 본격적으로 술판이 벌어졌죠. 달빛이 환히 비추는 게 랜턴이 필요가 없을 정도였어요. 필동무 쿵쿵따. 무다리 쿵쿵따. 마셔. 멀쩡. 부어라 마셔라 술 게임도 하면서 즐겁게 놀다 보니까 어느새 새벽이 됐는데 구라 좀 치죠. 입만 벌리면 구라야. 야, 근데 현민이 어디 갔냐? 몰라 여기 있었잖아. 어디 갔어요? 언제부터 자리를 비운 건지 현민이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밖에서 들려왔어요. 야, 최현민. 장난치지 말고 빨리 나와라. 아, 처음에 야, 장난치지 말고 빨리 나와라. 현민이가 싶어서 뒤로 돌아보는데 이번엔 문이 아주 세게 닫혔습니다. 야, 최현민 장난치지 말고 빨리 나오라고. 안 무섭다니까 빨리 나와. 하지만 밖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안 무서워 새끼 안 무서워. 결국 거실로 나가봤죠. 뭐 어디 갔어? 근데 건너편 방문이 살짝 열려 있는 거예요. 저하고 친구들은 현민이를 부르면서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랜턴 불빛 너머로 이불 덮인 커다란 침대가 보였어요. 얘가 설마 여기서 자나? 야, 최현민 자냐? 이불하고 침대 시트가 그건 아주 오래돼서 굳어버린 혈흔 같았습니다. 사고가 있었어. 방 안을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마치 사건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 있잖아요. 그리고 막 출입금지라고 써 있는 그런 노란색 줄이 막 나뒹굴고 있었어요. 이게 다 뭐냐? 야 설마 여기서 사람이 죽거나 뭐 그러진 않았겠지? 뭐 그딴 소리를 하냐? 잔뜩 겁에 질려가지고 막 별의별 상상이 막 다 떠오르는데 야, 최현민 너지? 아, 장난치지 마. 눌러서 소리가 난 곳으로 달려가서 방문을 열었죠. 그런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느새 술 기운이 싹 달아나고 현민이가 진심으로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야, 우리 잘못 들은 거야. 맞아. 야, 빨리 현민 찾자. 야, 니네 저쪽에 찾고 나 안쪽에 찾을게. 차선을 불러. 저는 막 집안을 더 살펴보기로 하고 다른 친구 둘은 바깥을 둘러보러 나갔어요. 최현민. 혼자서 이리저리 이렇게 랜턴으로 이렇게 비춰보는데 주방 쪽에 뭔가 이상한 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살펴보는데 이거 손바닥 자국이잖아. 손바닥. 주방 바닥에 이렇게 먼지가 쌓였는데 그 위로 손자국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 근데 그 모양이 참 이상했어요. 이 손바닥 자국이 일정한 간격으로 그것도 한 방향으로만 찍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로 뭔가 이렇게 무거운 게 끌려간 듯한 흔적도 있었고. 이게 대체 뭐지? 저도 모르게 바닥에 손을 짚고 그 흔적에 따라서 움직여봤습니다.
엉금엉금 기어간 듯한 그 흔적은 나중에 주방을 쭉 가로질러가지고 싱크대 바로 앞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혹시 저 싱크대에 현민이가 있는 거 아니야? 사라진 현민이, 깨름직한 소리들, 게다가 이 수상한 흔적. 전 너무 무서웠지만 흔적이 끊긴 그 싱크대 안을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았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덜덜 떨리는 손을 붙잡고서 싱크대 문을 그리고 전 너무 놀라가지고 뒤로 잡아졌어요 그냥. 왜? 왜냐면 그 싱크대 안에 시뻘건 눈동자가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뭐가? 조심스럽게 다시 제가 눈을 떠서 봤더니 그건 다름 아닌 내 친구 현민이었습니다. 뭐 들어가 있어? 얼굴은 하얗게 질린 데다가 눈에 핏발은 막 서가지고 싱크대에 억지로 이렇게 몸을 끼워놓고 있는 거예요. 아, 너 왜 여기 있어? 야, 빨리 가자. 이름을 부르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고 아, 빨리 가자고. 몸을 살짝 흔들어 봤는데 얼음장처럼 차가운 거예요. 현민이 잤어. 야, 빨리 싱크대로 와. 곧바로 친구들이 달려와서 처음에는 황당한 듯이 현민이를 쳐다보다가 곧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왜 여기 있어? 현민아. 야, 이상해. 현민아 나와봐. 오지 마. 겁에 질린 듯이 온몸을 바들바들 떨면서 막 흐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친구가 이러니까 갑자기 너무 무섭잖아요. 얘가 미쳤나 이게? 막 그래서 빨리 꺼내야겠다는 생각에 현민이를 억지로 끌어냈습니다. 나와봐. 나와보라고. 야, 빨리 땡겨. 나와봐. 동원이, 성준이 같이 이렇게 현민이를 붙잡고 당겨봤는데 그 친구의 몸 싱크대 안에서 조금도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마치 현민이 몸이 싱크대 벽에 딱 달라붙은 것처럼. 아니, 그보다는 누군가가 현민이를 이렇게 뒤에서 끌어당기는 것 같았어요. 그건 것 같아. 잡고 있나 봐. 야, 빨리 땡겨. 그렇게 셋이서 밤새 현민이를 끌어당겼지만 소용이 없었고 결국 밖에 나가서 도움을 청하기로 했죠. 다행히 새벽 일찍 밭일을 나가시던 아저씨를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저씨가 우리 얘기를 듣더니 버럭 화부터 내시는 겁니다. 아니 거길 왜 들어갔어? 아 죽고 싶어서 환장했어? 그리고 잠시 후 다른 아저씨 세 분을 더 데리고 나타나셨어요. 뭘 안다. 아저씨들은 집 안으로 달려가서 굵은 밧줄을 꺼내가지고 현민이 몸에 이렇게 동동 동여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현민이가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려가지고 입에 거품까지 물고서는 막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너무 걱정되고 무서운데 한 아저씨가 소리를 버럭 지르셨어요. 뭐래? 안 당기고. 우리는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아저씨가 시키는 대로 밧줄을 붙잡고서 정신없이 당겼습니다. 그렇게 한밤의 줄다리기가 시작이 됐죠. 현민이를 싱크대에서 꺼내기 위한 줄다리기. 그냥 이를 악물고 더 힘껏 당기고 또 당기고 했죠. 그런데 밧줄을 아무리 열심히 당겨도 아니 움직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뭐야? 왜 그런 거? 어떻게 그래? 근데 현민이를 봤더니 싱크대를 붙잡고서는 막 발버둥을 치고 있었어요. 그렇게 5분, 10분, 20분.
근데 밧줄은 단 1cm도 우리 쪽으로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좀 당겨봐. 아이고 걸린 것 같은데. 아이고.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악에 받쳐서는 마지막 젖먹던 힘까지 끌어올렸어요. 그 노력이 통한 걸까요? 어떻게 나온다. 밧줄이 조금씩 우리 쪽으로 끌려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기세를 몰아서 더 이를 악물고 다 같이 죽을 힘을 다해서 줄을 당겼죠. 어느새 현민이 몸이 싱크대 밖으로 반 정도 빠져나왔을 때 우리를 끌어당기던 힘이 턱 하고 풀리면서 무겁지 않구만. 저기 어떻게 들어가 있던 거야? 지금까지 그 친구를 붙잡고 있던 거대한 힘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처럼. 얼마 후에 구급차가 와서 현민이를 이렇게 실어 갔어요. 그리고 며칠 후 병문안에 간 저와 친구들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친구가 어렵게 꺼낸 그날 밤의 기억. 그건 정말 믿기 힘들었어요. 일단 폐가에서 소리나는 인형을 밟은 후로 인형. 갑자기 너무 추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몸을 좀 움직이려고 이렇게 방을 나서는데 갑자기 눈앞이 번쩍 하면서 집안이 대낮처럼 환하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집안 풍경도 완전히 달라지고 폐가가 아니라 마치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 집처럼. 그리고 그 순간 어떤 남자가 뛰어들어왔대요. 서늘하게 날이 선 길고 뾰족한 회칼을 들고 집안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어머 진짜 사건이 있었나 보다. 들키면 죽는다. 들키면 죽는다. 현민이가 바로 앞에 있는 식탁 밑으로 급하게 몸을 숨겼는데 잡아. 남자가 집안을 수색하듯이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현민이는 숨을 죽이고 기다리면서 도망갈 곳을 찾았죠. 근데 자꾸 싱크대로 시선이 가는 거예요. 싱크대 문이 아주 살짝 열리면서 자꾸 새하얀 손이 현민이를 불렀다고 했어요. 귀신 있나? 이리 오라고. 아 거기 뭐가 있네. 귀신 있나? 이리 오라고. 그렇게 싱크대 안에 한참을 숨어 있는데 문이 벌컥 열리면서 그 검은 모자의 남자가 이제야 찾았다는 듯이 섬뜩하게 웃으면서 현민이를 거칠게 붙잡고서 밖으로 끌어내려고 했어요. 그때 작은 손이 쓱 나타나서 현민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믿기 힘들 정도로 강한 힘으로 잡아당기기 시작했어요. 그 남자에게 끌려가지 못하게 말이죠. 이렇게 한참 동안이나 현민이를 사이에 두고서 힘겨루기가 이어졌는데 어느 순간 남자 모습이 사라지고 현민이를 붙잡고 있던 힘이 모두 사라졌대요. 싱크대 밖으로 튀어져 나온 현민이는 놀라서 뒤로 돌아봤는데 그 싱크대 안에 웅크린 작은 꼬마 여자아이를 발견한 거예요. 아이는 현민이를 보면서 천천히 손을 흔들었대요. 잘 가라고 인사하는 것처럼. 검은 옷에 칼을 든 남자. 그리고 싱크대에 있던 꼬마. 현민이 앞에 나타난 그들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번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전주에 살고 계신 분 박진철님이 네네네. 보내주신 건데 이 진철님은 2살 연상의 여자친구랑 3년간 싸움 한 번 없이 그냥 깨가 쏟아지는 연애를 하다가 드디어 작년 결혼에 골인을 했습니다. 아 이뻐. 와 예쁘다.
신혼이네 신혼. 깨가 쏟아지게 행복하게 신혼생활을 보내고 계셨는데 그러던 어느 날 처음으로 아내와 대판 싸우는 일이 생겼고 그 다음 이야기가 제가 진철 씨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이야기예요. 그 싸움의 시작은 아주 사소한 일에서 시작이 됐어요. 아 진짜 이번이 처음이야. 실수야 실수. 나 그동안 되게 열심히 노력했잖아. 한 번만 용서해줘. 아니 걸리지를 말던가. 이건 일부러 들키려고 작정한 거 아니야? 내가 많은 걸 바란 것도 아니고 그거 하나 못 지켜? 아 정말 제 모든 모습을 사랑해줬던 아내가요. 절대 담배만큼은 용납 못하겠대요. 맞아. 또 애도 가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손도 빡빡 씻고 탈취제도 칙칙 뿌려서 안 들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 우리 봉봉이 정말 개코더라고요. 아유, 그 냄새 예민하지. 한 번만 봐줘. 봐주라. 한 번만. 내가 앞으로 잘할게. 한 번만. 됐어, 저리 가. 아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 싸움은 점점 커져갔고 저는 처음으로 아이, 문을 박차고 나오게 됐어요. 그래,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집에 절대로 안 들어갈 거야. 그런데 친구들한테 술 마시자고 전화를 돌리니까 아시잖아요, 결혼하면은 맞아. 주변 친구들 다들 애기 봐야 한다. 떨어지질 아내한테 않아. 혼난다. 떨어지질 않아. 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때 마침 오케이 하는 친구 한 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일하게 결혼 안 한 친구 민수였어요. 다행이다. 같이 놀 친구가 생겼다는 기쁨도 잠시 민수 집에 도착한 저는 큰 시련에 닥치고 맙니다. 오 5층이야?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큰 시련. 도대체 얼마나 올라가야 하는 거야? 속으로 욕을 해대며 계단을 올랐죠. 그런데 뭐야? 아무것도 안 써있네? 어디야, 이씨. 여기네. 야, 문 열어. 나 진철이. 나 진철이라니까. 빨리 문 열어. 그때 안에서 누구세요? 여자 불렀어? 민수 여자친구분도 같이 있는 건가? 그래, 생겼을 수 있지.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저 민수 친구 진철인데요. 진철이? 네, 박진철이요. 오늘 민수랑 같이 술 먹기로 했는데 얘기 못 들으셨나 봐요. 제가 재차 설명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집안에서 느껴지던 인기척도 싹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민수에게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야, 문 왜 안 열어? 다 왔는데 빨리 문 열어. 뭐야? 아무도 안 하는데? 거기 어떻게 생겼는데? 여기 그냥 까만 문인데? 거의 4층이야. 그래? 알겠어. 제가 다른 집 문을 친구 집인 줄 알고 쾅쾅 그렇네요. 두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집을 잘못 찾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저와 민수 그리고 건우 이렇게 세 명이서 조촐한 술 파티가 시작이 됐어요. 실없는 얘기를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에 아래층에 실례한 일이 생각이 났어요.
내가 아까 니네 아랫집에 내가 니네 집인 줄 알고 막 발로 차고 그랬거든. 네가 내일 사과드려. 그랬어? 괜찮아? 어차피 거기 아무도 안 살아. 1층에 식당 하나 있고 2층에 아주머니 살고 아무도 안 삽니다. 아니야. 나 내가 소리 들었는데? 아니 뭐 아니야 맞아. 얘기 나눴는데. 조금 치기가 올라왔던 저는 진짜 내가 잘못 들었던 건가? 긴가민가 했어요. 그런데 새벽이 되자 친구놈이 야 빨리 가. 빨리. 아 진짜 왜 이래? 야. 그래도 잠은 집에 가서 자야 될 거 아니야. 너 화해 안 할 거야? 안 돼. 지금 못 가. 안 가. 안 돼. 아 빨리 가. 아 왜 이래? 나 이거 왜 이래? 나 지금 가면 맞죠. 맞는데. 저는 철없이 안 가겠다가 버티다 결국 집 밖으로 쫓겨나고 말았죠. 에이, 터덜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계단을 내려가고 있는데 그때 제 앞에 4층 현관문이 보이더라고요. 알딸딸 취해서 그런 건지 정말 빈집인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소리 들리는데. 계세요? 뭐야? 왜 안 들려? 계세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등에 소름이 쫙 끼쳐. 깜깜한 계단에서 어떤 아줌마가 덩그러니 서서 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 저는 얼른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아줌마 옆에 지나가는데 이름 왜 말했어? 뭐야? 그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던 아줌마가 저한테 대뜸 소리를 치는 거예요. 저거. 이름 말했구만. 저는 도망치듯 그 아줌마를 피해서 1층으로 내려갔어요. 택시! 기사님, 강변 아파트로 가주세요. 서둘러 택시에 탄 저는 꺼림직한 기분으로 무심코 다시 건물을 쳐다봤어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제가 출발하는 순간까지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건물은 멀어지는데 그 시선이 계속 따라오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그런데 그때 번뜩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내 이름을 말했었구나. 왜 처음에 4층에 갔을 때 나 진철이라니까. 빨리 문 열어. 민수 친구 진철인데요. 네, 박진철이요. 진철이라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요. 풀네임 말했어요. 그제서야 깨달은 저는 기분이 찜찜해졌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름을 말한 게 뭐가 그렇게 대수일까 싶었죠. 어느새 택시는 집 근처에 도착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손님, 왼쪽은 차도니까 반대쪽으로 내려주세요. 네. 저는 대답하며 오른쪽으로 내렸습니다. 손님! 문이 안 닫혔잖아요. 다시 닫아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내린 쪽의 문을 열었다가 닫았어요. 아이고, 이 양반이 장난하나. 그쪽 말고요. 왼쪽 문이요. 네? 왼쪽 문이요. 저는 오른쪽으로 내렸잖아요. 그러게요.
그런데 택시 왼편으로 가자. 진짜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겁니다. 오, 야야야. 죄송합니다. 내가 아직 술이 덜 깼나? 그럴 수 있어. 그냥 집에 들어가서 자고 싶었지만 또 이제 와서 아내한테 항복할 수는 없고 이리저리 방황하던 저는 절대 안 들어가. 집 앞 벤치에 앉아서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으려나? 뭐야. 봉봉이었어요. 안 해. 그럼 그렇지. 여보세요. 그런데 아내가 정신없이 울고 있는 거예요. 봉봉, 왜 그래? 집에 누가 들어오려고 해. 뭐? 뭐야? 다들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진철 씨의 아내 우경 씨가 겪은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와, 솔깃친다, 이 설정. 자, 그날 이제 저는 남편이 집을 나가서 더 화가 나 있었어요. 근데 이 인간이 새벽 2시가 넘어가는데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연락 한 통도 없고요. 열이 너무 받아서 잠도 안 왔어요. 그때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봉봉이야? 진철이라고 문 열어. 너 진짜 미쳤어? 바로 남편이었어요. 막 문을 열어달라면서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너 술 마셨지? 뭘 잘했다고 술을 마셔? 나 진철인데 민수 만나고 왔어. 아니 얼마나 마셨으면 혼자 문도 못 열어? 문 열면 되잖아. 진짜 가만두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도어락 잠금을 해제하려고 하는데 문 열라고 빨리. 밖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점점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진철이라고 하지? 저희 애칭이 봉봉이거든요. 서로를 부를 때도 자기 자신을 말할 때도 이름을 안 쓰고 봉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 남편이라면 나 봉봉이야 라고 했을 텐데 말이죠. 그렇지. 이상함을 감지한 저는 문을 열려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에 난 조그만 구멍에 눈을 가까이 가져다 댔어요. 나 그래서 너무 무서워. 저는 한 눈동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동자는 제 시선을 피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다 점점 구멍에서 멀어지며 그것의 형체가 드러났습니다. 어떤 여자였어요. 임종교들했구만. 제가 문을 열지 않자 나 진철이라니까 문 열라고.
저는 후들거리는 다리에 간신히 힘을 줘서 막 기어갔어요. 그리고 다급하게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봉봉 집에 누가 들어오려고 해. 뭐? 그때 나는 놀이터에서 전화를 보게 된 거죠. 저는 필사적으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내는 겁에 질려 덜덜덜 떨고 있었어요. 괜찮아? 왜 그래? 그리고는 숨도 제대로 못 쉰 채 흐느끼며 제게 좀 전에 있었던 일을 말해줬어요. 결국 저는 날이 밝자마자 친구네 건물로 향했어요. 다시 간다고? 왜요? 왜? 바로 그 아줌마를 만나기 위해서요. 이름 말했다고 뭐라고 그러는 아줌마. 아줌마는 뭘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다시 찾아간 거죠. 물어보자. 아줌마, 저 좀 살려주세요. 사실 그날 밤에 4층 문 앞에서 제 이름을 말했어요. 아이 그러게. 그 빈집 문은 왜 그렇게 두드려? 아이 그리고 귀신한테 그렇게 이름을 말해가지고 왜 이 사단을 만들어? 제가 귀신의 물음에 이름을 답한 게 귀신한테는 같이 놀자는 뜻이었대요. 순간 그 말을 들으니까 택시에서 왼쪽 문이 열려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귀신 글러내린 거네. 먼저 내린 거네. 아주머니가 택시에 타는 저를 쳐다보고 계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를 따라서 같이 나온 그 여자를 지켜보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 택시기사님 눈에는 두 명이 탔고 왼쪽에 앉아있던 그 여자분에게 왼쪽으로 내리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야 대박이다 이거. 전 뭐든 할 수 있으니 제발 이 귀신을 뗄 방법이 없냐고 아주머니에게 애원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시키는 건 다 할게요. 에이, 가서 막걸리 한 병이랑 떡 좀 사다가 4층 현관 앞에 둬. 그 담뱃불 붙여서 니네 집 반대 방향으로 불 붙여놓고. 네네. 감사합니다. 저는 곧장 아주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그걸 준비해서 4층에 상을 차렸어요. 죄송합니다. 잘 쉬고 계셨을 텐데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더 나쁜 일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다행이네. 한밤중에 우리 집 문을 두드렸던 불청객. 그런데 어쩌면 그 불청객을 초대한 건 바로 제가 아니었을까요? 대전에 사는 50대 주부 정순자 씨의 일인데요. 당시 순자 씨의 심경을 담아서 제가 사연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1986년 여름. 남편과 저는 울산 학성동의 작은 단칸방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마 신혼이라 그랬겠죠. 저는 매일 밤 남편의 퇴근 시간에 맞춰서 마을 어귀로 마중을 나가곤 했습니다. 즐거움이죠, 신혼에. 그날 저녁도 남편을 기다리면서 골목을 서성이는데 나랑 같이 가자. 웬 젊은 남자가 제 손을 낚아채더니 저를 어디론가 막 끌고 가는 겁니다. 위험하다. 제발 살려주세요. 울고 불고 난리를 쳤는데 그 남자는 눈 하나 깜짝도 하지 않더니 저를 어디론가 막 끌고 갔습니다. 남자가 절 끌고 간 곳은 바로 낯선 산속이었죠. 이 뭐야, 이 납치인데 이거? 정신없이 이리저리 끌려가다가 갑자기 전 그대로 바닥에 나동그라졌어요. 미친 듯이 절 끌고 온 남자가 사라진 거예요. 홀린 건가? 이게 저 일반적인 납치가 아니네. 여기가 어디지?
근데 제 앞에 무덤 하나가 있는 거예요. 오래된 무덤인지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어요. 날 왜 여기로 데려온 거지? 뭔가 제 발목을 확 틀어쥐고서 미친 듯이 막 잡아당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웬 구덩이 속에서 나온 그 남자의 손이었어요. 아, 이거 뭐 귀신이었나 보네. 그 아시죠? 그 관 넣을 때 파놓은 그 구덩이. 저기 들어가면 분명히 죽겠다 싶어서 풀들을 막 움켜쥔 채로 막 안간 힘을 쓰고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구덩이 속에 그 남자는 눈을 휘번딱 뜨면서 저를 막 더 잡아 끌어다녔죠. 여보 있나 봐라. 여보! 아, 꿈이구나. 절 잡아당기던 남자임이 어찌나 생생하던지 손목이고 발목이고 여전히 얼얼했지만 그래 꿈이니까 하고 그렇게 저는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던 거죠. 매일 밤 매일 밤 꿈속에 그 남자가 저를 찾아왔던 거예요. 어머. 남편과 나란히 누워서 자고 있는데 그 남자가 저와 남편 사이에 쓱 눕더니 허리를 쓱 감싸는 거예요. 또 어느 날은 정말 무서운 얼굴로 막 제목을 조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남자가 늘 했던 말. 했던 말. 나랑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어딜 가? 어딜 가? 그 남자가 왜 저를 이토록 괴롭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럼 뭐지? 제가 이런 일을 계속 겪다 보니까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날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아우, 이거 사람 잡겠네, 사람 잡겠어. 그날 밤도 잠에 들지 않으려고 제가 벽에 기대서 졸린 눈을 부비면서 억지로 잠을 찾고 있었는데 낯선 기척에 잠이 확 깬 거예요. 그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제 손목을 확 낚아채더니 손가락에서 뭔가를 막 빼내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뭘 빼는 그건 바로 결혼하면서 예물로 받은 제 가락지였어요. 뭐야, 이거 도둑이야, 좀도둑이야, 뭐야. 남자는 우악스럽게 가락지를 잡아당겼고 저는 뺏기지 않으려고 막 그 남자의 손을 막 핥히고 미친 듯이 막. 하지만 남자를 막기에는 제 힘이 역부족이었고 결국 제 가락지는 손가락에서 빠졌습니다. 어머. 그 가락지가 바닥에 뒹구는 순간 저는 그때 잠에서 깬 거죠. 정신을 차리자마자 내 손에 가락지가 있는지 그거부터 확인했어요. 다행히 가락지는 제 손에 잘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이불을 확 들쳤더니 이불 속이 온통 피가 나 있는 거예요. 뭐야, 이분이? 어? 실제로? 뭐야, 왜?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그때 첫 아이를 가진 상태였거든요. 임신 11주차. 그런데 그 아이를 잃고 만 거예요. 혹시 그 남자가 나 대신에 내 아이를 데려간 게 아닐까? 정말 유산까지 하고 나니까 제 몸은 점점 더 심하게 말라져 갔죠. 보시다 못한 우리 시어머니께서 무당 한 분을 데리고 왔어요. 정말 유명한 무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김보살이 들어서자마자 갑자기 눈빛이 싹 변하더라고요. 이게 뭐고?
다 알고 있었네. 다들 놀라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 네 말이다, 니! 이러면서 부채로 누군가를 척 가리키는데 그 사람은 바로 저의 시어머니였던 거예요. 뭐야? 그러자 갑자기 시어머니 얼굴이 그냥 새하얗게 질리는데 김보살이 이러는 겁니다. 아이고 무슨 한이 일도 많아가 산 사람을 괴롭히노. 근데 니는 다 안다, 아이가. 가가 누군지. 시어머니는 입술만 그냥 바르르르르 떨고 있었어요. 그러자 저희 남편이 한숨을 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도 알아. 남편도 안다. 남편에게는 위로 5살 터울의 형님이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그 아래에 작은 형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중간에? 네. 그 형님은 엄청나게 똘똘하고 공부 욕심도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작은 형님의 책들을 싹 다 모아서 다 불질러 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이유가 뭔 짓이야? 우리 형편에 장난만 학교 가면 됐지. 와 둘째까지 날리고 고막 가서 일이나 해라. 옛날에 그랬어. 그래서 속상한 마음에 집을 결국 나갔습니다. 그렇게 집을 나간 작은 형님은 결국 강물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아이고 이를. 질투가 남기지. 지는 장가 한번 못 가보고 구천을 떠도는데 동생은 각시랑 알콩달콩 살고 있으니까. 그러더니 그 남자, 아니 그러니까 작은 형님을 제게서 떼어내려면 영혼 결혼식을 치러줘야 한다는. 오, 이거 심각하다 이거. 그때 당시 영혼 결혼식을 치르는 비용만 600만 원. 80몇 년도에? 엄청 비싼 거죠. 아유, 말도 안 돼. 하지만 전 망설일 겨를이 없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잃었잖아요. 때마침 괜찮은 신부감이 있다고 합니다. 16 나이에 똑같이 강물에 몸을 던져 목숨을 끊은 처자인데 나이가 비슷하네. 16 처자, 17 총각. 나이가 그러네. 상황도 맞았죠. 비슷하고. 그렇게 일사천리로 영혼 결혼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향한 곳은 경주시에 작은 형님이 목숨을 끊었다던 바로 그 강이었죠. 여기서 혼을 모시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님께서 이파리가 달린 기다란 대나무 막대기에 하얀색 무명천을 막 묶는 거예요. 그 무명천 다른 쪽에는 밥 공기, 밥 그릇을 매달아서 강물 속에 쫙 던지더랍니다. 김보살은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없어서 어서 올라온나 어서 올라온나 좋은 색시 데리고 왔으니까 와서 보자 가자 어서 올라온나. 그런데 갑자기 대나무 막대기가 팽팽해지면서 당겨지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힘을 써도 어디 낀 것처럼. 이 신랑이 승질나서 못 간다 한다. 어찌 이래도 고집이 세심줄 같노? 아주버님 제발 노염 푸시고 나오셔서 결혼도 하시고 좋은 곳으로 가셔야죠. 제발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그러기를 한참 어느 순간 무명천이 쓱 당겨져 나오는 거예요. 신기하다. 당겨져 올라오는데 그 밥그릇 위로 머리카락 몇 가닥이 경겨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혼이 나왔다. 라고 하더라고요. 거구나. 그렇게 신랑 신부 혼을 모시고 간 곳은 바로 저희 시댁이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다 끝나고 식을 시작하기 위해서 화촉을 올리려는데 왜? 불이 안 붙는 거예요. 또 뭐 문제가 있나? 불이 붙었다가도 꺼지고 붙었다가도 꺼지고 초에 불이 붙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러지? 뭐가 문제지? 너무너무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갑자기 김보살이 헛박질을 하면서 털썩 주저앉아. 어디 갔어? 어디 갔어? 같이 가자고 했잖아. 같이 가자고 했잖아. 같이 가자고 했잖아. 눈을 떠보니 방 안에 저 혼자 누워 있었죠. 그새 하루가 지난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어디선가 쓱 김보살이 나타나더니 제 손을 잡고 어디론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따라가 봤더니 그곳은 바로 신방이었던 거예요. 왜 데리고 왔어? 방 한가운데 비단 이불이 이렇게 덮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김보살이 그 이불을 쓱 들춰보니까 신랑 신부 인형이 살짝 포개진 채로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던 거죠. 싫어졌구나. 이제부턴 괜찮을 거니까 걱정 말거라. 아이고. 그렇게 무사히 연분을 맺었다는 거예요.